나오게 좀 한번 찍어봐라. 난국 사기 방안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지금 서초갈비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업체를 알고 나서부터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못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한 번만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 결국에 알려주시게 된 건데, 기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기술은 요거 고기를 쓰시는 가게가 여기 서초갈비 여기 한 군데 더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혹시 맞습니다. 거기에요? 네, 쪼르고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제 단가랑 이런 걸 들어보고 깜짝 놀랐죠 처음에. 그러면 서초가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지? 약간 원가 공개는 안 되시고 아니 뭐 알려드릴 수는 있죠. 네. 저희가 서초갈비 받으시는 분한테 받을 때가 지금 100g이 100원이죠. 분명 누가 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뛰어난 맛으로 정말 수많은 비판들과 논란들 속에도 그 오랜 세월 아직까지도 수많은 연예인들과 재력가들을 포함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국 최고가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가격, 냉동 삼겹살이 100g에 무려 2만원, 부산의 전설 서초갈비. 저는 2019년 30살이 한참 넘은 나이에도 한 달에 100만원조차 벌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정말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출근을 하시면 방에서 혼자 토크를 하는 영상을 찍었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최선을 다해 제가 이룬 성과는 구독자 4,000명의 평균 조회수 200~300회. 정말 매일같이 현타가 왔으며 매일같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월 1일 부산으로 새 해돋이를 보러 갔던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너무나도 궁금했던 서초갈비에 방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전까지 맛집 콘텐츠라는 걸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단 한 번도 집이 아닌 장소에서 영상이라는 걸 찍어본 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갈비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시는 건 물론 너무나도 친절하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촬영을 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우선 대충이라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랬던 부산 서초갈비 영상은 현재 조회수 800만 뷰를 넘기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상이 김치는 당시에 밈으로 데이트를 하였고, 갑자기 제 채널은 삼겹살과 김치 이미지가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맛집 유튜버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영상이 저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맛집 유튜버로 만들어준 것이고, 지금까지 유튜버로 먹고 살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 다시는 없을 큰 은혜를 입은 저는 최근 2024년 올해까지 5년 동안 매년 새해 1월 1일이 되면 부산 서초갈비를 방문해 왔습니다. 문제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올리는 인증 영상,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이자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이 인증 영상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을 하신다는 건데요. 정말 댓글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핵심만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루빨리 망해야 되는 비정상적이고 문제 많은 식당을 너는 왜 자꾸 홍보를 하고 자빠졌냐, 그냥 대체적으로 이겁니다. 심지어 인증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아 하십니다. 가게 홍보는커녕 반대로 손님이 많아지는 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이 영상으로 인해 가게 홍보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원치 않으시고 저도 할 마음이 없는데 제가 홍보를 왜 하겠습니까? 부산 서초갈비 절대 방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 이렇게 가지 말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려왔는데도 가지 말라니까 더 가고 싶다, 그냥 노출을 시키는 자체가 무조건 홍보하는 거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저런 이상한 식당이 계속 장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오해들은 절대 수그라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 서초갈비의 모든 것,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수많은 의문점들과 궁금증들을 전부 다 제가 직접 풀어드리는 건 물론 서초갈비에 가지 않아도 서초갈비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게까지 해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냉동 삼겹살이 도대체 왜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었던 것인지, 정말 애저인 것인지, 고기의 원가는 얼마인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더니 동그란 꽃삼겹 모양의 냉동 삼겹살, 이 전설의 서초갈비 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는 부산의 작은 정육점으로 전국에 오직 단 한 곳, 그리고 현재 그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고깃집은 서초갈비를 포함 전국에 오직 단 3곳으로 오늘은 그중 한 곳, 서초갈비와 같은 부산, 심지어 같은 수영구에 위치한 고깃집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6대빵을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고 가시는 화분은 좀 돌려주시고요. 그동안의 오해들이 전부 완벽하게 해소되길 기대하며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난국 사기 방안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요게 지금 그 예, 맞습니다. 요게 제일 잘 나가는 거의 한 90% 이상 90% 요것만. 예. 6대빵의 메뉴 중 서초갈비와 똑같은 고기는 바로 이 상돼지 로스로 가격이 100g에 8,500원. 네, 심지어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고요. 뭐 다 아실 테니까 서초갈비와 자세한 비교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원래 한식주점을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냥 메뉴까지 세팅이 다 돼 있었고 가게만 계약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 고기를 갑자기 먹게 돼가지고 여기 빠져가지고 처음에 업체를 알고 나서부터 몇 번 찾아가가지고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못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한 번만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 결국에 알려주시게 된 건데 그냥 어머니랑 같이 가서 설득하고 그 정도로 여기에 사장님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해야겠다 싶었죠. 저희도 그래서 다른 고기들도 해봤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 고기들 다 받았어요. 다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기술을 배워서 예. 여기서 지금 사장님이 만드시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받아오는 거 반반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지금 작은 시식점에서 혼자 사시다 보니까 혼자서 저희 물량을 쳐내시질 못하는 거예요. 서초갈비는 어쨌든 하루에 뭐 한두 팀 막 예약제로 오니까 그거는 줄 수 있는데 이 조건 자체가 해줄 수는 있는데 수량을 다 맞춰주지 못하니까 너희한테 원육 선별과 이제 기술 같은 걸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육대빵은 서초갈비 고기의 맛에 매료되어 기존 계획하던 사업을 접고 서초갈비 고기를 납품해주시는 정육점 사장님을 부모님, 가족, 직원들까지 전부 동원하여 굉장히 오랜 시간 찾아뵈며 정말 빌듯이 설득하여 기술을 배우고 일부를 납품받게 되며 탄생을 했고 심지어 이번에 이렇게 저와 촬영을 하는 것부터 그 맛의 비법이나 기술을 일부 공개하는 것까지 허락을 해주신 거라고 하는데요. 뭐 기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기술은 원육 선별이고요. 원육을 선별을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고 원풀 등급이나 1등급 중에 지방 두께가 18에서 20 정도 넘어가요. 품종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경매장을 똑같은 경매장을 이제 무조건 써요. 그 다음에 고기가 너무 얇지 않습니까? 자르자마자 바로 비닐에다가 바로 싸요. 조금만 늦어도 이게 녹아서 고기가 다 으스러져 버려요. 3인 1조 정도 해야 속도가 맞춰지고. 원육은 국내산 최상급 암태주롱 애저 우선 아니었고요. 서초갈비 그 비싼 가격과 수많은 비판들 속에도 절대 깔 수 없었던 한 가지 뛰어난 맛. 그 비법은 놀랍게도 결론적으로 좋은 고기 선별 잘해서 맞습니다. 가져와서 얼린 다음에 잘 썰어서 예. 썰자마자 바로 말아버리는 게 이제 예. 기술의 끝. 예. 그 외에는 없고. 예. 이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여러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가 갔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냉동 삼겹살 중 가장 맛있었던 식당은 서초갈비, 생삼겹살 중 가장 맛있었던 식당은 광주광역시 초돈입니다. 그러한 초돈 사장님께서 삼겹살 맛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원육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무리 잘 구워도 원육이 안 좋으면은 무조건 타버려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무조건 그냥 원육이에요. 원육 선별입니다. 오늘 부산 육대빵과 서초갈비 고기 역시 제일 중요한 기술은 원육 선별이고요. 원육을 선별을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원육 선별. 저 역시 원래 뭐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초돈과 서초갈비는 맛으로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저는 단번에 납득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초갈비가 맛있었던 또 하나의 비법.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이유였는데요. 요거 고기를 쓰시는 가게가 여기 서초갈비 여기 한 군데 더 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혹시 맞습니다. 거기에요? 네. 몇 번을 더 갔거든요. 근데 이 맛이 아닌데 원래 그 서초갈비의 맛은 이게 아닌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판부터 해서 불 온도 조절 몇 번이나 바꾼 거예요. 똑같은 고기지만 서초갈비는 맛이 달랐다. 예. 다른 반찬 필요 없고 고기만 봐도 예. 서초갈비가 더 맛있었다. 예, 맞죠. 왜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불판이 일단 틀립니다. 고기 그냥 호일. 예. 그 비법은 바로 불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나 싫어하시는 쿠킹 호일입니다. 이건 뭐 워낙 의견이 많이 갈리는 문제고 또 저도 비전문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려만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서초갈비와 오늘 육대빵 말고도 역시나 똑같은 고기를 판매하는 전국의 3곳 중 마지막 한 곳은 따로 허락을 맡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 걸로 알지만 우선 이번에 저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쪼르고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제 단가랑 이런 걸 들어보고 깜짝 놀랐죠 처음에. 그러면 소초가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지? 약간 원가 공개는 안 되시고 아니 뭐 알려드릴 수는 있죠. 네. 저희가 서초갈비 받으시는 분한테 받을 때가 지금 100g이 원이죠. 또한 가장 궁금해하실 서초갈비 고기의 원가 역시 이건 납품해주시는 정육점 사장님께서도 그리고 오늘 육대빵 사장님께서도 두 분 다 공개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공개는 힘들 듯합니다. 사장님은 단가에서 양심 있는 가격으로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원육비를 떠나가지고 이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비닐에 싸야 하는 그 수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늘 육대빵은 100g에 8,500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서초갈비와 똑같은 고기 상대주로서 3인분을 주문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초갈비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데 육대빵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나오면 앞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육대빵은 기존에 똑같은 고기를 판매하던 두 곳 중 더 맛있다고 느끼신 서초갈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식당으로 서초갈비와 똑같이 쿠킹오일 그리고 굽기 전에 똑같이 이렇게 불판에 소금을 뿌리시며 또 서초갈비처럼 직접 구워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냉동인데도 불구하고 맛에 있어 굽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같기 때문에 초반에 구워주시며 굽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는데요. 아까 소금 간 했기 때문에 간이 되어 있고 고기 자체가 육향이 되게 진하고 고소하거든요. 첫 점은 기름장 말고 그냥 고기만 드셔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서초갈비 고기와 맛이 똑같다면 5년 동안 1년에 딱 한 번씩 거액을 내고 서초갈비를 엄청나게 맛있게 먹어왔던 저로서는 정말 유레카일 것 같은데, 참고로 영상에 지금 이날은 1월 2일로 저는 바로 전날인 1월 1일 서초갈비에 방문해서 20인분을 먹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맛을 본 거라 확실한 비교를 자신하며 100g에 8,500원, 육대빵 상대주로서의 맛은 진짜 맛있다. 똑같네 진짜. 부산의 전설 서초갈비 고기의 맛과 100% 똑같았습니다. 오직 서초갈비에서만 느꼈던 그 미세한 특유의 육향과 엄청난 야들야들함, 정말 이 맛을 서초갈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뭔가 신기한 기분까지 들 정도로 의심의 여지도 없이 고기만큼은 완벽히 똑같은 맛이었으며, 똑같은 고기를 이틀 연속으로 먹는데도 전혀 질리지 않는 게 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한마디로 존나 맛있었는데요. 자, 제가 서초갈비를 홍보한다고 오해하셨던 분들, 저 때문에 서초갈비가 안 망하고 장사가 되는 거라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서초갈비 고기의 맛이 너무나 궁금하지만 비싸서 못 가셨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서초갈비와 똑같은 맛, 그런데 가격은 8,500원, 부산 수영구 남천동 육대빵. 앞으로 여길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서초갈비는 단순한 비난들을 넘어서 노쇼와 같은 악의적인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노쇼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에서 말을 하면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을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여튼 여러 직접적인 공격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 서초갈비에 실제 방문을 하시는 모든 손님분들 중 서초갈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이라는 걸 모르고 방문을 한 손님이 존재할까요? 그동안 서초갈비에 방문했던 연예인이나 재벌 같은 수많은 유명인들, 뭐 꼭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서초갈비에 방문했던 모든 분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속아 넘어가서 서초갈비를 갔던 걸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비싼 거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가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말 그대로 서초갈비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는 식당이고, 실제로도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있는 식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면 그만이고, 워낙 유명해서 가격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아예 없고, 설령 혹시나 모르고 들어가 버렸다 치더라도 애초에 예약제라 사장님이 강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피해자는 누구인 걸까요? 저 역시 가격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당연하게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고, 서초갈비가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오게 만드는 식당이 아니라면 제가 리뷰해드린 적이 있는 48,000원 김치찌개나 57,000원 짜장면처럼 갈 사람만 가고 안 갈 사람은 신경 끄면 그만인데, 그냥 단순히 싫어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굳이 본인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더더욱이나 오늘 육대빵, 이제 맛은 완벽하게 똑같은데 가격은 일반적인 식당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고, 맛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오면 되는 거니까 더더욱이나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육대빵, 서초갈비에서 너무 맛있지만 비싸서 조금씩 아껴 먹던 고기를 자르지도 않고 막 2장씩 한 입 가득 먹는 그 만족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고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들까지 비교해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재상이 김치를 포함 모든 밑반찬들이 서초갈비가 압승이지만, 고작 그런 부분들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납득이 갈 수는 없겠죠. 어쩌면 젊은 층이라면 더 선호할 수도 있을 더 다양한 밑반찬들과 메뉴, 핵심인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종합적인 만족도는 육대빵 압승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러한 정보와 사실들을 전부 다 알고도 그래도 서초갈비를 갈 사람은 분명 육대빵이 아닌 서초갈비를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손님 본인의 선택이고, 서초갈비는 앞으로도 계속 비싼 가격일 테지만 오늘 육대빵이 알려진 이상 더더욱이나 그 가격으로 인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원분께서는 크림 소맥 말기 9단으로 요청드리면 직접 말아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이렇게 써붙여 있기도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길래 뭔가 독특하고 새로운 기술이 있는 건가 했는데, 뭐 흔히 보던 쉬운 기술이죠.
죄송합니다. 흔히 보던 쉬운 기술이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직원분께서는 크림 소맥 말기 9단이 맞으십니다. 네. 다음으로 서초갈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주인공 재상이 김치. 재상이 김치가 엄청 먹고 간대. 역시나 6대빵은 서초갈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식당으로 기름 봐라, 기름이 깨끗하고 맑지? 이 기름에다가 볶는 거야. 이게 맑아서 이 기름을 넣어서 엄청 맑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종이컵에 모인 이 맑은 기름을 다시 부어서 김치를 구워주시는 건 물론 김치 모양을 길쭉하게 찢는 것까지 서초갈비와 같은데요. 서초갈비의 핵심 중 하나가 김치이기 때문에 6대빵 역시 김치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10개가 넘는 김치를 받아 맛보고 선정한 전라도 해남 묵은지라고 하시는데,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치는 서초갈비에 직접 담그시는 재상이 김치가 압승입니다. 네, 거품이 전혀 안 올라오죠. 제가 경솔했고요. 흔히 보던 쉬운 기술이라는 말 다시 한번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지로스 다음 인기 메뉴라는 목차돌로스를 주문해봤는데요. 목차돌로스의 맛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대지로스가 월등히 더 맛있었지만 그런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이 목차돌로스만으로도 오늘 부산 6대빵에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만큼 역시나 뛰어난 맛이었습니다.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지방과 껍질이 같이 붙어있는 목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1mm로 썰어서 나오니까 차돌박이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차돌로스라고. 차돌박이 같은 느낌이 나서 목차돌로스로 이름을 지으시고 개발하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돌박이보다 더 맛있다고 느꼈는데요. 이번에는 나름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아닌 걸로 하고요. 이게 바로 크림 소맥 말기 9단. 고기를 다 먹고 충분히 배불렀지만 실제 방문하실 분들께 더 정확한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 주문해본 된장찌개와 볶음밥은 별 특징 없이 그냥 아주 평범하게 맛있는 정도였고요. 그냥 오늘 6대빵은 제가 서초갈비에 대한 환상으로 착각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이후에 서울의 유명한 꽃삼겹 맛집 몇 군데를 가봤는데, 평소 서초갈비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께도 오늘 6대빵은 충분히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흔치 않은 맛집이었습니다. 메인 메뉴인 상대지로스를 드셔보신다면 그 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후회는 없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 하나의 영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지금까지 유튜버로 먹고 살게 해주신 인생의 은인 부산 서초갈비. 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인은 무슨 얼어 죽을 은인이냐, 은혜를 입었다는 건 솔직히 역겨운 핑계고 너 까놓고 서초갈비 어그로 잘 끌리니까 조회수 뽑으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막말로 제가 조회수를 목적으로 어그로를 끌 거면 5년 전 영상으로 이미 단물 다 빠지고 이상한 욕이나 먹는 서초갈비가 아니라 차라리 남산 돈가스를 계속 올리겠죠.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나 응원해주시는 남산 돈가스 사건마저도 서초갈비가 아니었다면 저는 맛집 유튜버가 되었을 리 없고 애초에 남산 돈가스를 방문할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현재 매 순간이 감사한 마음일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며, 서초갈비는 예약제라 지금까지도 속아서 방문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오늘 영상으로 6대빵이 더 많이 알려진다면 앞으로 더더욱이나 그럴 가능성은 0.1%마저도 없어질 겁니다.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소모적인 비난이나 공격은 이제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 하며, 맛이 궁금하시다면 부산 6대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Yeah, yeah.